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5년 내에 당신과 결혼을 안 하면 2억 원을 준다. 이 약속 지켜야 하나요? 입니다. 그녀가 사귀다가 손가락 걸고 결혼 약속을 할 수도 있지요. 이 약속이 지켜질 때도 있고 깨질 때도 있는 것이 우리네 삶인데요. 사례를 들어봅니다. 대만에 사는 나원혜 씨와 한국에 사는 원찬혜 씨는 오랜 기간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찬혜 씨는 나원혜 씨의 신용카드를 쓰면서 슬기로운 연애 생활을 만끽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어지자 나원혜 씨는 원찬혜 씨에게 청혼을 했는데요. 이상하게 원찬혜 씨는 위적거립니다. 이러자 나원혜 씨는 원찬혜 씨에게 자신과 결혼하겠다는 각서를 요구합니다. 원찬혜 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원혜 씨와 2018년 12월 31일까지 결혼한다. 이를 어기면 나원혜 씨에게 2억 원을 준다라는 각서를 써줍니다. 막상 결혼을 약속한 마지막 날이 지났는데도 원찬혜 씨는 결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약속을 깡그리 잊은 듯 행동합니다. 나원혜 씨는 열받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쏟은 정성은 뭐고 네가 내 돈 쓴 게 얼만데? 라면서 말입니다. 마침내 나원혜 씨는 이 각서를 근거로 원찬혜 씨에게 2억 원을 달라는 소를 제기합니다. 나원혜 씨의 소장을 받은 원찬혜 씨는 이에 답변합니다. 물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말입니다. 당신과 교제를 했으며 각서를 써준 것도 맞고 결혼하지 않은 것도 맞다. 그러나 이 각서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반사회적 법률 행위다. 그래서 무효다. 나는 너에게 돈을 안 줘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볼까요? 원칙적으로 원찬혜 씨는 나원혜 씨에게 이 각서에 따라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하고 나서 법원은 원찬혜 씨와 나원혜 씨가 오랜 기간 사귀었고 그 과정에서 원찬혜 씨가 나원혜 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해서 원찬혜 씨가 나원혜 씨와 결혼하지 않을 경우 거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는 원찬혜 씨의 신분상 의사결정을 심각하게 구속하는 내용의 의사표시이므로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어떤 이유로든 약속은 지켜져야 할까요? 이에 대한 길잡이가 우리 민법 제103조에 있습니다.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입니다. 이를 줄여서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 행위는 무효라고 합니다. 사례에서는 결혼을 약속한 것은 괜찮으나 결혼 약속을 어길 경우 2억 원을 주기로 한다는 약속이 반사회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 행위인지 예를 들어 봅니다. 범죄나 부정행위를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예를 들어 허위 진술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각서, 불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주기로 한 약속, 공무원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각서, 결혼한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질러도 좋다는 의사표시, 윤락행위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법학정에서
돈을 빌리고 써준 차용증 등등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무효입니다. 다만 불륜관계로 낳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 돈을 주기로 한 약속, 불륜관계를 끝내면서 준 돈 등은 보통 사람의 판단으로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반사회적이 아니어서 유효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어떠한 행위를 하겠다고 약속하거나 각서를 써줬더라도 이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약속을 지켜서 돈이나 물건을 줘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불법 원인급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도박장에서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쓴 후 그 빚을 갚았다면 돈을 갚은 사람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는 이유로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불법의 원인이 약속 이행을 받는 사람에만 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나원혜씨는 원찬혜씨에게 각서에서 정한 2억 원을 달라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을까요? 나원혜씨가 원찬혜씨에게 제기한 소의 제목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만약에 2억 원을 달라고 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소의 제목을 약정금 청구 소송이라고 했겠지요. 나원혜씨는 분한 것입니다. 그동안 쏟은 정성과 돈이 아까워지고 원찬혜씨의 그간 행동이 괘씸한 것입니다. 꽃뱀에게 당했나? 그 심정도 들었겠지요. 신용카드로 쓴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니 이것은 증여다라고 할 것이고, 가진 거락은 원찬혜씨가 써준 각서뿐이니 이것을 가지고서라도 원찬혜씨를 혼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원혜씨는 소송에서 지기까지 하고 원찬혜씨 변호사비까지 물어주게 생겼으니 참으로 원통할 일일 것입니다. 미리 싹을 알아봤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례는 소송 제목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므로 주의적으로 이 자료를 얼마 달라 하고 예비적으로는 각서에 쓴 2억 원을 달라고 소를 제기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즉, 나원혜씨는 원찬혜씨를 상대로 혼인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주된 이유로 소송을 걸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그 이자료 X 산정이 어렵고 아마도 너무 적은 금액일 것 같아서 안 했을까요? 의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